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푸조의 해치백 308인데요. 사실 푸조의 모델들을 탈 때마다 상당히 실망을 해왔었습니다. 차량 자체는 뭐 상당히 좋았었죠. 디자인도 좋고 엔진도 뭐 적당히 아쉬움을 주지 않았었죠. 하지만 변속기 하나만큼은 늘상 실망을 줬던 것이 푸조입니다. 반면 현재 모델은 자동 변속기를 얹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사실 자동 변속기를 얹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아쉬움을 어떻게 만회시켰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런 푸조 308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1.6L 디젤 엔진과 새롭게 개발한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308 1.6은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5월 출시 이후 9월까지 1.6 모델이 198대 판매되면서 2.0 모델의 139대를 넘어섰을 정도인데요. 엔진이 변경되면서 일부 사양도 축소됐습니다. LED 라이트는 할로겐으로 변경됐습니다. 17인치까지 적용됐던 휠은 16인치로 작아졌고요. 시트도 일반 직물 시트 사양입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은 갖추고 있네요. 1.6 모델만의 특징이라면 다이내믹 스포츠 모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계기판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배기 사운드를 증폭시킨 음색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엔진과 일부 구성을 덜어낸 덕분에 308 1.6의 공차 중량은 2.0 모델 대비 65kg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MCP 대신 새로운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는데요. 그럼 과연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푸조의 장점이라면 역시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충분합니다. 어쨌든 재미나게 생긴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한번 달려보죠. 주행안전장치는 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패들만 사용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죠. 네,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엔진의 그 배기량 또한 그에 따른 출력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여유로운 그런 힘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필요로 한 그런 힘을 충분히 구현을 해내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비롯해서 고속도로 등에 올라서도 어느 정도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떤 중속 구간에 있을 때 실용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0에서 100km 사이에서 제가속을 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움직여준다는 것 역시도 좋고요. 또한 현재처럼 이렇게 마일드하게 달리고 있을 때 어떤 변속기에 그런 아쉬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실 그 푸조의 모델을 탈 때마다 차는 좋았지만 그 변속기 하나가 상당한 아쉬움을 줬었는데요. 물론 그 변속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1%도 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자동차에서 어떤 단점이 나오든 모든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푸조도 그런 점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속기를 바꾼 것이고요. 네, 현재 이 변속기 변속 쇼크라는 부분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동력 전달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선 동력 전달 능력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구동 손실률 부분에선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자동 변속기로서는 뭐 충분히 좋은 정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이와 같은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런 만족도만큼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해치백이 보여주는 이런 민첩한 움직임. 사실 그 푸조가 핸들링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해치백과 이런 좋은 핸들링이 만나면 운전 재미 부분에서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골프를 비롯해서 다른 모델과 견줘서 바라본다면 푸조 이 해치백들은 항상 한계를 갖게 되죠. 바로 ESP 때문인데요. ESP 개입 시기 자체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ESP 자체에 개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할 때는 아쉬움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푸조, 이 HDI 이 모델로 사실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다면 다른 차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어떤 엔진의 스펙, 거기에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까지를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좋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핸들링 자체는 분명히 좋은 편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센터 영역에 있을 때 이때의 어떤 담력이나 이런 부분도 적당하고요. 거기에 패들도 마련이 되어 있죠. 패들이 고정 타입이고 사이즈 역시 작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긴 하지만 직선 도로에서 조금이나마 재미를 느끼고자 할 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서스펜션 세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럽계 모델들이 서스펜션 세팅을 상당히 잘하고 있죠. 푸조의 지금 308 HDI와 같은 경우도 부드러움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 부드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고 바디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을 때 억제해주는 능력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분히 최근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잘 튜닝된 서스펜션의 예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방지턱을 비롯해서 어떤 그 다리의 이음매 부분을 지날 때도 불쾌한 쇼크를 만들어주지 않게 되고요. 제동 능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동거리 자체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는 현재 구디어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의 성격 등을 감안했을 때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푸조 308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표준적인 그런 해치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모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골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구성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고 특유의 아기자기함까지를 가져가게 되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까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춘 것이 바로 푸조 308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 재미난 기능을 하나 실험을 해볼까요? 스포츠 버튼을 끄고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았을 때 들려오는 엔진음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사실 이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뭔가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와 같은 사운드가 실내에서만 들린다는 점인데요. 밖에서는 이런 사운드를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민폐를 주지 않고 나 혼자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간혹 이제 그 마세라티, 기블리가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마세라티 오너들이 많아졌는데요. 촌스럽게 플립을 작동시켜서 어떤 이 좁은 골목을 갈 때 가속 페달을 막 밟아대면서 억지스럽게 이 사운드를 들려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내 차는 마세라티야라고 자랑을 하고 싶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양카입니다. 제발 좀 마세라티 오너들 그런 행동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부러운 것이 아니라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것은 시끄러워서 쳐다보는 겁니다.
네, 사운드는 꼭 혼자만 즐겨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푸조 지금 얼마나 좋나요? 이와 같은 사운드 혼자서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스포츠 모드가 들어갔을 때 특징이라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변합니다. 특히나 이제 센터 영역에서 좌우로 움직여보면 그런 담력의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게 되죠. 그것과 이 변속기의 운영 방식, 아무래도 고RPM을 약간 더 유지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스포츠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활성화시켰을 때는 계기판이 빨갛게 보이고 물론 뭐 중간에 출력과 토크 부스트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부스트를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는 뭐 사실 의미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대신 담력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뭐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엔진이 보여주는 경쟁력을 꼽아 보려면 아무래도 연비를 빠뜨릴 수 없겠죠. 네,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재밌는 것은 시속 100km 정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연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속 80km를 전하는 환경에서 고저차가 있는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연비가 대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엔진의 어떤 그 배기량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변속기가 낮은 RPM을 구사하고 이런 환경에서 고저차가 있는 도로를 만나게 되면 네, 저항에 의해서 연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연비는 뭐 최저 뭐 한 16에서 17까지 떨어지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을 주는 수치인데 반면 이제 평지 등에서는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시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연비를 잘 보여주었고요. 적어도 패션과 더불어서 핸들링 거기에 연비까지를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푸조 308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푸조 308 뭔가 그렇게 재미난 이렇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짜임새가 좋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특히나 푸조가 이제 다시금 자동 변속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예전 변속기는 정말 그 변속을 할 때마다 상당히 사람을 짜증스럽게 또한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승차감 역시도 좋고 그러면서도 뭐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 이점을 보여준다는 점, 네, 그 점이 바로 308이 갖는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은 해치백으로서 네, 종합적인 부분에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네, 푸조 308 1.6 HDI 모델을 만나봤습니다.